유시민 작가, 민주당 당권 경쟁에서의 이른바 참전, 증축이냐 재건축이냐. 오늘 뭐 홍익표 정무수석은 재개발까지 얘기를 했던데, 이태규 의원님은 이거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증축인 줄 알았더니 재건축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상당히 지금 이 민주당의 DNA 자체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에요. 유시민 씨 이야기대로 하면 이 민주당이라는 건물의 주인은 본인이고, 예,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세입자라고 보는 거죠. 예. 세입자가 왜 주인 허락도 없이 예, 집을 허물고 다시 지으려고 하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부분이 단순히 친명이나 친천의 이런 대결을 넘어서 이제 민주당의 적통 싸움으로 저는 갔다고 봅니다. 적통 싸움으로 봐서 누가 진짜 민주당의 주인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거의 전면적 내전으로 그 상태를 좀 갔다고 보는 거고. 주류가 누구냐? 예. 주도권. 이제 예. 새로운 주류를 만드느냐, 아니면 기존 주류를 그대로 그냥 사수하느냐, 이 싸움으로 갔다고 보는 거고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전당대회가 누군가의 승리로 끝났다면, 저는 2028년도에 저는 공천학살 일어난다고 봅니다. 예. 단순히 이것이 뉴 이재명이냐, 친노 친문 이런 걸 가지고 설명될 수는 없는 거고, 그 오랜 역사를 가진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있어서의 저는 싸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주자는 정청래, 김민석이지만 이재명, 유시민, 김어준의 대리전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이 완벽하게 새로운 민주당의 헤게모니를 쥐느냐. 예, 물론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당을 장악한 상태에서 정권 재창출을 이루고 퇴임하길 바라겠죠. 그래야 본인의 안전도 보장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요번에 전당대회의 어떤 당의 헤게모니 권력을 반드시 본인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확고한 것 같고, 유시민 씨나 김어준 입장에서 여기서 무너지면 이제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격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준 에임덕에 걸리느냐. 이 부분이 하나가 결과에 따라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이제 유시민으로 대표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오랫동안 민주당을 장악한 586 운동권. 이 세력들이 요번에 같이 퇴출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관심 있게 지금 국민들을 좀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종의 이제 신구 세력 간의 충돌이라고 봅니다. 물론 약간의 세계관의 차이가 있어요. 한쪽은 전통적인 그런 민주당의 가치 정서, 서사 이런 걸 중시하는 흐름이 있는 반면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그 전형적인 환경 내에서 성장한 인물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산 안에서 전형적으로 성장한 인물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변방에서 본인이 독자적 정치 기반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정치를 보는 관점도 좀 다르고 그리고 세력도 좀 다르고 그리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후에 정치가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이랄까 비전이랄까 이런 거에 대한 설계 이런 것 좀 다른 게 아닌가 싶어요. 거기서 오는 충돌인데 근데 제가 좀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문제적이라고 보는 건, 그러니까 이분이 당원이 일단 아니잖아요. 당원이 아니어도 그 진영의 어떤 지식인으로서 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이 문제 삼는 게 뭐냐? 네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검찰개혁 입법의 지체. 그리고 그건 이제 민주당의 미션으로부터 대통령이 불철저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에요. 두 번째로는 전직 대통령을 에 대한 모욕이 있는데 그걸 방치하고 있고 그 관련된 사람들을 기용한 거. 세 번째로는 이제 조국 혁신당과 조국 낙선. 그다음에 네 번째로 지금 전당대회 개입.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걸 이상징후라고 포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부분이 사실은 민주당의 미래와 별로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과거이거나 혹은 현재적인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의 헤게모니와 관련된 얘기고 지금 앞서 우리가 이제 AI, 산업전환, 기술혁신 이런 거 얘기했지만 거대한 변화가 오는 거고 그 거대한 변화에 맞춰서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중차대한 과제가 있어요. 그런 거에 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분들이. 결국에는 혈통 논쟁 하는 거예요. 혈통 논쟁? 너 핏줄이 어디야? 내가 보니까 너는 핏줄이 정통이 아닌데 왜 자꾸 네가 정통을 대체하려고 그래?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전당대회가 없으면 이 정도 격렬한 반응을 안 했을 거예요.
또 공천권이 또 달려 있으니까 공천권이 달려 있고 향후의 민주당의 권력 지형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더욱 예민해져서 이제 주인으로서 주인 노릇하겠다. 굴러 들어온 돌은 그냥 굴러 가시라. 네. 이 얘기를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거는 공화부를 올린 거예요. 유시민이 전국에 이제 의병들 결집하라고 네. 이 친노 친문 세력들한테 본인이 봉화를 총궐기를 해라. 네, 띄우고 이제 파발을 띄운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참전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고 저는 격돌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저게 좋은 에너지로 승화가 되면은 신구 세력 간에 어떤 통합해서 네. 이제 새로운 어떤 민주당의 네. 그런 그 버전이 나올 거고 극단으로 가면은 당 쪼개지는 거죠. 옛날에 열린우리당이 그렇게 해서 분당된 겁니다. 난닝구 백바지 논쟁하다가 그때 백바지의 대표 선수로 철거반으로 나섰던 게 유시민이에요. 근데 자기는 철거반으로 나서도 되고 이제 역전이 된 거죠. 철거 용역 투입된 사람들은 다 촉법들이고 말이 됩니까? 이 내로남불이잖아요, 유시민식에. 그때 유시민이 DJ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네. 거의 이제 그만 집에 가서 쉬시라. 현직 대통령한테 대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당원들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요번에 지금 현재 당권 주자들에 대한 여론 지지 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의 말을 당원들이나 지지층들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정말 과거의 전통적인 민주당 세력, 민주당을 오랫동안 장악했던 586 운동권 세력들의 어떤 퇴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만약에 당원들이나 지지층들이 이제 민주당도 좀 바뀌어야 돼. 이제 좀 새롭게 가보자. 이제 구버전 말고 새버전 그런 쪽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다면 이건 김민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하는 게임이잖아요. 이번 전당대회는. 그래서 저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변화가 올 수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또 민주당의 더 큰 새로운 활력, 지평을 더 넓히는 쪽으로도 작동도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현 상태에서 양 세력이 그냥 서로 다 공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썩은 물이 그냥 있는 거거든요.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여 있는 물은 요번에 뭐 축구 32강 탈락해서 보여줬지만 어쨌든 고인물은 안 되는 거잖아요. 고인물은 활력이 없죠. 자체 동력을 만들 능력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현대적인 정당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이념이나 혹은 가치 혹은 정책 면에서 여전히 민주 반민주의 그 사고가 그 세계관이 지배하는 정당이고 그로부터 오는 어떤 기업과 또 고난, 뭐 그런 서사, 그다음에 그로부터 요구되는 충성, 그리고 동원과 결집, 이걸로 전선을 만드는 정치에 아주 능해요. 근데 앞으로의 시대는 그런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걸로 저는 통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구원서사 정치잖아요. 거학이 있고 거학에 맞서서 설정을 해놓고 싸우는 정의로운 우리, 그러니까 엔드리스 투쟁 정치예요. 근데 이건 이제 통치의 문법이 아니고 통치의 관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통치의 성과라는 게 어떤 국정 운영으로부터 나오는 이제 국민들의 만족도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새로운 비전을 여는 그런 진취적인 역량 이게 아니고 거학과의 싸움에서 국정의 성과가 나온다. 지금 검찰개혁이 그런 거잖아요. 언제까지 검찰개혁 할 거예요. 제도적 수준의 검찰개혁이 거의 다 됐는데 저 보안수사권 하나 가지고 이 법석을 지금 떨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재건축이 됐던 재개발이 됐던 필요한데 문제는 새로운 세력의 그러면 이념적 혹은 정책적 그런 실체가 뭐냐. 그게 불분명해요. 그냥 뉴 이재명 중도 실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용이라는 건 방법론이잖아요. 그게 가치는 아니에요. 정체성은 아니에요. 중도라는 것도 어떤 이념적 스펙트럼에서의 포지션이지 그 자체가 미래에 무엇을 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여주는 게 별로 없는 데다가 인물 면에서 김민석 총리가 뉴입니까? 송영길 그 의원이 뉴입니까? 이분들도 그냥 이재명이라는 흐름에 올라탄 거지 뉴는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확장의 상징으로 데려온 인물이 뭐 이현주, 김용남 뭐 등등인데 글쎄 그걸 갖다 확장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여기도 한계가 많아요. 그런데다가 소위 말하는 그 뉴 이재명 지지층의 그 열정 혹은 극성스러움은 과거의 대깨문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뉴 이재명이 어제의 대깨문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점들이 이쪽도 약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질서 있는 투쟁이 안 되는 겁니다. 거의 서로 그냥 물어뜯는 무질서한 투쟁이 되는 거고 잘못하면은 그냥 당이 쪼개지고 결단 나는 그리고 설사 물리적으로 이게 분당이 안 되더라도 심리적 내전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서로 물어뜯는 이런 형태로 갈 수가 있어요.